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자, 오늘로써 이제 18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PH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난번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어떤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PH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방송들 17번의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소리 켰나요? 네, 소리 켰죠. 네. 네. 네, C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7번의 방송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각종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큰 주제들을 좀 뽑았었어요. 뭐 서버,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주제들을 뽑아서 뭔가 이렇게 좀 대강 우리 감만 좀 잡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대강의 설명들을 이제 해드렸었고요. 그렇게 이제 17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슬슬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 방송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부터 몇 번의 방송은 각 그 언어들 몇 가지 뭐 제가 좀 이렇게 주로 해봤던 거 위주로 언어들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실제로 그리고 코드도 좀 보고요. 뭐 이렇게 이제 코딩을 살짝 해보는 거죠. 뭐 그 정도로 해갖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님. 저번 오픈 API는 다시 보기로 봤어요.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사님.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PHP를 먼저 이제 고른 이유는요. 일단 지난 방송들에서 보면 제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계속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피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는,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는, 자주 이렇게 뭔가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웹인데 가장 좀 강하게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는 게 웹이겠죠, 아무래도.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우리가 인터넷 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뭐 게임하는 시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자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꾸 이제 많이 언급된 내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도 이제 뭔가 웹 개발 쪽에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서 이제 고른 거고요. PHP는 특히나 이제 얘는 태생 자체가 이제 웹 개발 좀 쉽게 하려고 나온 언어예요. 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전 회사, 이게 제 첫 회사, 네우즈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일로서 처음 접한 언어가 이제 PHP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 PHP라는 언어를 뭐 지금도 쓰고는 있고 뭐 완전히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애정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던 언어라서 나름 애정이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봐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시스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PHP로 만들었고 하나가 파이썬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파이썬을 주력 언어로 쓰는 분들이 특히나 더 PHP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보니까 좀 이제 좀 사실 살짝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PHP를 제일 먼저 얘기해 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욕 먹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욕먹는 이유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이 PHP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개발에서 뭔가 이렇게 규모가 큰 개발을 할 때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개발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제 분업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스타일하고 좀 이렇게 성격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PHP가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여기도 좀 써드렸지만 이 언어가 사실 한번 뚝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버전업을 해요. 이 언어를 만든 집단 및 그 이후에 이렇게 그 뭔가 유지보수하는 그 계속 이 언어 쪽에 이제 인발부 되어 있는 집단이 이제 계속 뭐 욕먹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에서는 사실 그 욕먹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기는 했어요. 아무튼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욕 먹던 게 이제 모든 게 관성이라는 게 작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좀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프죠. 그 뭐 말한 김에 뭐 이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방송 때 지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방송 때 잠깐 언급했듯이 PHP 언어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타입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때 뭐 어떤 타입에는 숫자를 넣고 어떤 타입에는 문자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요즘 다른 이렇게 좀 제약이 있는 언어들은 그게 지정을 하거든요. 숫자만 받아 라고 이렇게 해놓거나 문자만 받아 라고 해놓거나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문자 받으라고 한 데다가 숫자를 넣거나 숫자 받으라고 한 데다가 문자 넣거나 하면 막 에러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PHP 이 언어는 뭔가 이 타입의 자유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막 숫자도 넣어도 되고 막 문자를 넣어도 되고 막 그런 식인 거죠. 특징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규모 개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어디가 문제지? 이런 걸 찾을 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그런 어떤 타입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그리고 이름도 막 숫자인 거 이게 이름도 명확하게 해서 그냥 그 변수를 보면 딱 알게 여기는 어떤 값이 대충 있을 거야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개발하는 게 이제 그런 스타일이 필요한데 PHP에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어긋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한 몇 가지가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이제 이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바로 넘어가 볼게요. PHP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나 하자면 여기서 지금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HP라는 언어도 이제 어떤 개인이 사실 이것도 뭐 되게 그냥 자기 무슨 과제하려고 만들었다 그랬나? 뭐 하여튼 어떤 뭐 되게 그 큰 어떤 포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뭔가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제 만든 언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PHP라는 게 있기 전에는 뭔가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게 단순한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좀 복잡했던 거죠. 뭔가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PHP를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홈페이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하는데 요 이름에서 감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 PHP가 처음 딱 가졌던 의미가 뭐였냐면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였어요. 그래서 퍼스널의 P하고 홈페이지의 HP. 네, 요 HP. 그래서 그 합쳐갖고 이제 그거의 약자로 PHP였던 거예요. 퍼스널 홈페이지 툴. 딱 이름 보면 사실 감이 좀 오잖아요. 처음에 이 언어는 진짜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세요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제약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쉽게 하여튼 홈페이지 빨리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딱 공개를 딱 했는데 사실 이제 뭔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어떻게 쓰이냐는 사실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만 쭉 가라는 법은 없죠. 그게 이제 PHP라는 게 탁 나오고 나니까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이제 이게 이제 딱 붐이 된 거죠. 막 스타 언어가 된 거예요. PHP라는 게.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개인이 만든 거긴 하지만 이 PHP라는 거를 이제 그 뭔가 유지 보수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단체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PHP라는 언어를 점점 버전업을 시킨 거죠. 뭔가 더 좋게, 뭔가 기능도 많이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름 이제 뭐 인지도도 있고 언어가 이제 좀 됐는데 퍼스널 홈페이지 툴이 뭐냐. 그렇게 돼가지고 이름의 의미를 바꿨죠. PHP라는 건 그냥 두되 원래는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의 약자였다면 이거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의 약자가 됐냐면 나중에는 PHP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의 약자. 그래서 PHP의 P와 하이퍼텍스트의 H 그리고 프리프로세서의 P. PHP는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제 PHP는 이런 의미예요. 라고 해서 이제 재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범용적인, 그러니까 이제 웹 개발 분야에서 범용적인 언어로서 이제 뭔가 자리를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프로그래밍 쪽, 요 소프트웨어 쪽에 보면은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재귀 약자라고 하는데, 이제 약자를 쓸 때 뭐, 이게 보면 여기 PHP인데 여기 지금 앞에 P자를 요 전체 PHP로 이렇게 썼죠.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런 걸 재귀 약자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좀 설명하기 좀 까다로운데, 예, 원래 이렇게 이제 그 약자가 그 풀어 쓴 어떤 문장 안에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재기 약자라고 해요.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예,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가 꽤 있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PHP는 이렇게 탄생된 언어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보통 뭐냐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PHP는 뭐지? 라고 검색을 해보면 딱 뜨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떠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근데 사실 개발자들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제가 사실 요거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원래 처음 썼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오해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다시 수정해 놨어요. 네, 요건데 사실 지난 방송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제가 방송했을 때 그때 이제 컴파일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PHP는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이 컴파일 언어가 뭐냐면 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기계가 알아먹는 단계에 가까운 그쪽 한 단계, 그 단계로 뭔가 이렇게 뭔가 해석을 해놓은 거. 이게 해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변환을 시켜놓은 거. 기계가 좀 더 알아먹기 쉽게. 한 단계를 더 거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그쪽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방송 다시 보기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변환을 시켜주는 단계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이 컴파일 언어예요. 그 변환을 시켜줄 때 통으로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통으로 딱 묶어가지고 뭔가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 그런 걸 이제 컴파일 언어라고 하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그냥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이게 실행될 때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해석해갖고 그냥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 스크립트 언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의 설명인 건데, 우리가 사실 이 스크립트 언어라는 말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좀 중의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를 우리가 그냥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스크립트 언어가 이제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게 기본이고. 근데 이제 스크립트 언어는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컴퓨터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미 깔려 있다고 설치되어 있다고 봤을 때 걔들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막 실행을 또 시켜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때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실행하고 어떤 걸 뭐 반복적으로 이거를 실행하고 실행해서 성공했을 때는 요걸 실행하고 실패했을 때는 요걸 실행하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실행시키는 단계에서의 또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거를 사실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게 스크립트 언어가 사실 원래 의미가 그건데
이게 원래 의미라기보다 이제 아마 이게 최초의 의미가 그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들도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라고 우리가 자꾸 이제 말을 해요. 보면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조금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예, 요거는 어떻게 좀 확인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검색해봐도 이게 그냥 막 나뉘어 있어요. 어떤 데서는 스크립트 언어의 정의가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그걸로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데서는 그냥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걸로 다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 인터프리터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표현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이유일 것이다. 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줄부터 이렇게 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해석 바로바로 해석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킨다 그랬잖아요. 컴퓨터한테 일을. 그래서 이 스크립트 언어에서 이 스크립트가 약간 대본을 의미한다고 보면 우리가 대본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이렇게 좀 겹쳐서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런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자, 스크립트 언어 대충 설명이 됐죠? 그러면 요 앞에 붙은 서버 사이드가 뭐냐? 그 언어가 어디서 실행되냐? 그래서 얘는 지금 서버 사이드면 서버 쪽에서 이제 실행되는 언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아마 이 지금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도 이게 이제 아마 무슨 의미인지 조금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또 코딩도 살짝 해볼 건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PHP는 대충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우리 웹 개발할 때 뭐 많이 쓰이는 언어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로도 웹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언어들은 예를 들면 웹 개발 말고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목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인 것들 많은데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언어들도 있는데 PHP도 뭐 범용적으로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얘는 좀 웹 개발 전용에 가까운 웹 개발 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PHP.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만 하자고 제가 이제 이렇게 PHP를 따로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직접 코딩하고 이렇게 코드가 대충 어떻게 생겼지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코딩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일단 코딩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듦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환경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일단 PHP로 뭔가 만들어요. PHP로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페이지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PHP로 만든 HTML 웹페이지를 내 브라우저에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HTML을 만들어내는 PHP로 HTML 만들어내는 어떤 그걸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고 브라우저에서 그걸 불러서 뭔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 그거를 지금 간단한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들은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아무리 이렇게 보려고 해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 쪽에 어떤 이렇게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전 방송들을 좀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이 방송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전 방송 이제 이전 17번의 방송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했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그래밍과 연관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시고 아마 다시 이제 이 언어라는 거를 좀 봐보시면 아마 이제 몰랐던 분들인 경우에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예, 좀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지금 뭔가 홈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뭔가 웹페이지 만들어서 내 눈으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파치라는 서버가 컴퓨터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PHP가 설치가 돼야겠죠. 이게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별게 아니라요. 그 언어가 어떻게 생긴 것일 것이다 라는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PHP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그 언어를 이게 어차피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if, then, 뭐 for each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뭐 반복문이다, 조건문이다 막 이런 걸 뭐 이렇게 막 타자로 쳐 넣는데 그 타자로 쳐 넣은 결과문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문자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동작을 하려면 걔를 잘 해석해서 뭔가 컴퓨터한테 잘 실행시켜주는 그 해석하는 도구.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PHP라는 걸 PHP를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치라는 거는 이제 서버고요. 이 서버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그림 그리면서 잠깐 봐드릴게요. 지우고. 이게 이제 아파치라는 내 컴퓨터에, 이게 지금 컴퓨터예요. 저희 컴퓨터인데 컴퓨터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브라우저를 띄워요. 웹 브라우저 같은 거 띄워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소창에 뭐 네이버다 뭐다 이렇게 이 주소창에 이제 네이버다 뭐다 이렇게 주소를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 브라우저가 어딘가로 서버한테 이렇게 갔다 오죠. 갔다 와서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터넷, 여기 중간에 이제 인터넷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네이버인데, N사.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요청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요게 HTML 문서를 보내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받고 뭔가 처리를 할 때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요청을 받아서 그 네이버의 웹 개발자들이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공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받아서 그 프로그래밍한 공간으로 넘겨가지고 여기서 HTML을 받아갖고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파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치라는 거를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놨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치를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 브라우저에서 그냥 내 로컬 주소로 뭔가 호출을 하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PHP로 개발해 놓은 어떤 문서가 그냥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내 컴퓨터로 이렇게 내 컴퓨터 안에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설명한 부분들을 다시 좀 이렇게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치하고 PHP를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이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에 이제 경험이 없으시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이라면.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하려고 보니까 일단 OS 저는 지금 맥OS를 쓰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윈도우를 쓰실 거고요. 근데 이 OS에 따라 막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나 생긴 것도 많이 다르고 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설치하는 과정이 되게 시간도 걸리고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일단 지금 이제 패스를 했어요. 할 거고 대신에 이제 진짜로 이런 거를 좀 이제 해보겠다, 진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이렇게 그냥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뭐 PHP 설치하기, 뭐 맥에서 PHP 설치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좀 이제 친절하게 설명된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아파치하고 PHP 제가 이제 설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한 세트로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파치, PHP, MySQL 요걸 한 세트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막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도 막 APM 혹은 AMP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막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너 뭐 AMP냐? AMP 쓰냐? 뭐 이렇게 하면 아파치, MySQL, PHP 세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죠. 아니,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얘네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한 세트로 유기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중에 이제 이 아파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요청받아갖고 이제 다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인 거고, PHP는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PHP를 해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보통 그게 이제 이 아파치 설치할 때 그 아파치의 모듈 하나의 어떤 그 부분으로 부속품인 것처럼 이렇게 따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에 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설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My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우리 또 지난 방송 때 데이터베이스 얘기도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이제 한 세트죠. 그래서 대강의 원리는 뭐냐면 아파치를 설치하고요. 그 아파치의 어떤 설정에서 도큐먼트 루트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의 맨 최상위 값. 이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경로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에 보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래서 어떤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원하는 경로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이제 내 로컬에 설치한 아파치 설정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경로에다가 예를 들어 어떤 xx.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아파치 서버를 실행한 다음에 웹 주소창에 이렇게 로컬 호스트에 xx.php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면 아파치가 이렇게 로컬에 있는 이 로컬 호스트가 그거예요. 로컬에 이제 서버가 떠 있을 때 그쪽으로 호출을 주는 거죠. 요청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아파치가 그 도큐멘트 루트에 해당하는 경로를 찾아가. 그래서 그 경로에서 xxs.php가 있니? 본 다음에 있으면 걔를 실행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xxs.php를 실행을 해서 요 php 파일이 뭔가 HTML 문서를 이렇게 찍어서 주면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xxx.php가 만든 HTML 문서를 화면에 보여준다. 요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참 이해하기 힘들겠다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해보시면 더 이제 좋을 것도 같은데, 그쵸? 근데 적어도 이제 제 지난 방송들을 보시고 아마 다시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누차 설명했던 이런 거를 계속 또 이렇게 설명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거거든요. 네. 자, 요런 원리예요. 요런 원리. 그럼 이제 일단 저는 제 컴퓨터에는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제 컴퓨터에는 일단 아파치하고 PHP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게 방송 준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연습용으로 준비는 못했고, 제가 업무용으로만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방송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DB는 그냥 빼고 갈까 해요. DB는 빼고 그냥 뭔가 이 PHP로 어떤 문서 작성해갖고 이렇게 이제 뭔가 보여지는 거, 그것만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여드리지? 네. 일단은 제 이제 에디터를 지금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 요게 지금 이제 뭔가 제가 실습할 에디터예요. 요 에디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경로, 심플 테스트라는 요 경로는 저로 말하면 이제, 요게 어떤 경로냐면, 요것도 보여드려야겠다.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맥이라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경로가 지금 이래요. 그래서 제 경로는 이제 뭐 이게 여기가 이제 제 컴퓨터의 그 맨 위라고 하면 맨 위에서 유저스의 테드의 디벨롭의 PHP 소스의 심플 테스트라는 경로,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index.php라는 파일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아파치 아까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도큐먼트 루트에 얘를 설정해 놓은 거죠. 유저스의 테드의 디벨롭의 PHP SRC 심플 테스트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로컬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요청을 주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거를 끄고요. 이거를 끄고, 에디터도 끄고, 요 지금 이제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127. 로컬호스트 이렇게 HTTP에 로컬호스트 해갖고 이제 이 좀 포트 번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요거까지 설명하기 좀 헷갈리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이제 포트 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면 로컬 호스트라는 게 이제 내 지금 컴퓨터 안에서 서버 떠 있는 애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파치라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제가 컴퓨터에 깔았고 걔를 실행해놔서 걔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index.php 있었잖아요. 요걸 호출하면 이제 index.php를 찾아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걔가 만들어준 HTML 문서를 리턴 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다시 이 에디터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갖고 지금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HTML 문서를 써요.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HTML 문서도 지난 방송에서 이제 대강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뭔가 처음에 테스트할 때 이제 헬로 월드를 찍어요. 이제 이런 문서가 있죠. 이런 문서가 이렇게 지금 제 index.php라는 애를 이렇게 이 문서를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다시 로컬호스트에 이제 index.php를 실행을 딱 하면 아까랑은 달라졌죠. 헬로 월드라는 이제 어떤 애가 찍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글자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소스 보기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문서가 이렇게 이제 소스로 이렇게 이 문서가 온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인데 이런 HTML 문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헬로 월드 블라블라블라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그냥 정적인 문서, 우리가 이제 스태틱 문서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자면 스태틱이냐 뭐 다이내믹이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정적이냐 동적이냐. 그러니까 한번 문서를 작성해 놨을 때 얘는 계속 변할 수 있냐 변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문서를 그냥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 그래서 리프레시를 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얘들은 뭐 몇 번을 해도 그냥 어차피 고정된 문서예요.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사람이 이게 이제 뭔가 그때그때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때그때 뭔가 필요한 정보를 불러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따따따.naver.com을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따따.naver.com을 들어갈 때 지금은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무슨 뭐 법률이 보이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보이는데 1시간 뒤에 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게 보이고 지금도 리프레시 했더니 막 다른 게 보이죠.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가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정보는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다르고 로그아웃을 했을 때 다르고 막 다르죠. 개인적으로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것도 그때그때 다르고 이거는 그때그때 정보들을 불러와서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아직 방송이 좀 서툴러서 에디터를 지금 지우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브라우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 이제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계속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계속 뭔가 다른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정보를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얘네들은 헬로 월드 이 블라블라 얘네들은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작성해 놓은 거 항상 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적인 페이지라고 이제 스태틱 페이지다, 스태틱 HTML 페이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동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프로그래밍 언어가 쓰이는 거고, 오늘 PHP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PHP라는 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뭐 배열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이 PHP 요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영역에다가 PHP 그 명령어 중에 에코라는 게 있어요. 뭔가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헬로 월드를 또 찍어보는 거죠. from PHP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게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힘들구나. 터미널을 다시 이제 터미널 아니죠. 에디터를 끄고 여기서 이제 얘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Hello World from PHP라는 거가 찍혔죠. 얘는 지금 보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혔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에디터에서 보면 이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 PHP가 실행시켜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희한한 게 저는 지금 에코 하고 따옴표 치고 막 이런 거를 여기다 썼는데 실제로 그 브라우저에는 이 부분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을 그 프린트 해라라는 출력해라라는 요 에코라는 명령어를 PHP가 실행한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좀 이제 헷갈리죠. 네, C3님. HTML에 뭔가 강력한 무기를 추가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이 웹 개발이라는 걸 한 게 이게 이제 HTML 입장에서는 굉장한 무기를 장착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자 라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배열, 어레이가 이제 배열이라는 뜻이죠. 배열을 하나 이제 넣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어레이라고는 썼지만 뭐 연관 배열이라 그래서 이제 키하고 밸류가 있는 거를 쓸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포털 중에 뭐 구글이 있고요. 구글의 이제 주소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네이버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는 걸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요 데이터스라는 거에 두 가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순서대로 빼내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어떤 명령어 이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뭐 다 이렇게 일일이 좀 설명하려면 또 이제 진짜 이 프로그래밍 공부가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값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이렇게 지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는 목적인 거거든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강의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래서 좀 값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스라는 거를 받아요.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스라는 거에 이제 키 부분이 이제 얘이고요. 밸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두 번 받는 거죠. 받아오는데 이 부분 지우고 여기 이제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좀 이제 감이 이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HTML이라는 어떤 그 전반적인 그 문서 틀 안에서 중간에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꺽쇠 물음표 PHP, 그래서 요로 PHP, 이제부터 PHP 언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꺽쇠 물음표하고 꺽쇠 닫기 하는 요 영역은 제가 지금 이 PHP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요 HTML 전체적인 이 HTML 문서 틀 안에다가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행되면서 뭔가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HTML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HTML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구글하고 네이버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서 뭔가 눌렀을 때 여기로 이제 가게, 이동하게 하는 뭐 약간 그런 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PHP로 이렇게 뭔가 반복을 시킨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반복을 시키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은 이 구간이 이제 HTML이 작성되는 구간인데 얘로 인해서 이 PHP 언어로 인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출력되는 거지.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HTML 태그가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뭔가 링크다는 게 이제 앵커 태그, A 태그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밸류 부분이 이게 주소 부분이죠. 주소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요 지금 HTML 여기가 HTML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다시 PHP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다 찍어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루프 돌면서 요거 밸류라는 거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요 구글이냐 네이버냐 뭐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가 아무래도 좀 큰 게 좋겠죠.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요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PHP 문서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에디터를 끄고 여기 페이지 왔죠? 또 리프레시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이제 지금 좌측에 보면 구글하고 네이버 이렇게 이제 링크 두 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구글을 누르면 구글로 이동하고요. 뒤로 왔다가 네이버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지금 HTML 문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이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소스가 보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이 브라우저는 이 HTML 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아까 작성할 때 이 구간은 반복됩니다라는 걸 한 줄만 넣었죠. 근데 얘는 지금 실제로 반복되면서 두 번 찍어준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두 번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HP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그 이 HTML 문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페이지가 막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동적 뭐 페이지 HTML 문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다시 이제 에디터를 보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스에다가 어레이로 제가 직접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죠.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쓸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쓸 때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거예요. 뭔가 이제 get 데이터 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얘가 뭔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는 무슨 뭐 get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from MySQL 뭐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갖고 오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아까 여기 get data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럼 이제 get data 해갖고 불러다가 쓰면 요 데이터스에는 뭐가 있냐면
그 MySQL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온 거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지금 이 서버하고는 또 다른 장비,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를 막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다 뿌려주니까 이 HTML 문서는 막 살아있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때그때 막 계속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는 제가 지금 이제 MySQL에서 직접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대신에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냥 테스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작성됐고, 요거를 가지고, 이거 아니죠. 네. 여기서 이 문서였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지금 포이치가 지금 에러가 났어요. 제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한 거죠. 네. 지금 다시 에디터로 가볼게요. 네. 그래서 뭘 실수했냐?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함수를 만들었고, 요 데이터셋에서는 이 getData라는 걸 호출해갖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 함수 안에서 요 데이터라는 거 변수 안에다 값만 넣고, 반환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return이라는 걸 해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PHP 언어는 이렇게 특성이 뭐냐면, 지금 보시겠지만, 변수라는 거,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 변수라는 거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 각각의 실행하는 그 구문 끝에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제 모든 언어가 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PHP의 어떤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getData 호출해갖고 데이터셋에는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요 지금 그 어레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이 지금 요 HTML 문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너무 간단한 형태니까 조금이라도 그럴듯하게 좀 이제 그래도 웹페이지처럼 좀 꾸며볼까요? 여기다 이제 HTML 문서를 좀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헤더를 하나 넣어볼까요? 헤더를 하나 넣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그 페이지의 윗부분에 이거 또 제가 에디터 보여드려야죠. 지금 작성 중인데 이 부분 작성하고 있었어요. 페이지 윗부분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보통 웹페이지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흉내라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너비가 100%, 이제 브라우저 이제 좌우를 꽉 채우면서 높이는 한 50픽셀 정도 되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색깔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가 조금 컸으면 좋겠죠. 한 30픽셀 정도. 딱 헤더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 전체가 너무 이렇게 저 글자들이 이제 좌측으로 붙으니까 이제 좀 센터에 있는 게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속성을 주는 거예요. HTML 문서 안에. 센터에다 놓을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이 부분, 요 지금 링크 들어가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여백을 좀 줄까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을 마진 지금 여백이죠. 여백을 한 대충 20픽셀씩 주고 여기 폰트 사이즈도 대충 한 20픽셀 주고 이렇게 글자를 키우죠. 30픽셀 주고 뭐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브라우저를 보면서 이거 아니죠. 에디터를 꺼야 되죠. 되게 헷갈리네요. 자, 요 부분을 다시 리프레시 하면 이제 뭔가 이것도 되게 간단한 형태의 웹페이지긴 하지만 HTML 문서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뭔가 페이지 같이 생겼죠. 뭔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라는 애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갖고 이제 구글 누르면 구글로 링크 되고요.
네이버 누르면 네이버로 링크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HTML 문서를 만들 때 구글은 뭐 네이버는 뭐 이렇게 일일이 막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그 HTML 부분은 이렇게 한 번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받아다가 프로그램이 이제 PHP라는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HTML 문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index.php에는 막 이렇게 PHP라는 게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청받은 서버에서 실행하면서 결국은 이 문서를 네. 지금 이제 HTML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에디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송할 때 지금 요거 좀 껐다 켰다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요거 지금 에디터에서 실제로 지금 작성한 그 index.php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 PHP 영역들이 막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얘로 인해서 이제 얘가 서버에서 뭔가 이게 요청을 받아갖고 이 서버가 index.php를 실행을 한 후에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리턴했는데 그 만들어진 문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다시 지금 여기 에디터를 끄고요. 요즘 문서 지금 띄워놨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우측해갖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보면 HTML 문서 나오죠. 네. 만들어진 문서는 얘인 거예요. 결국 브라우저가 뭔가 서버로부터 받아온 HTML 문서는 이건 거죠. PHP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서. 네. 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길어졌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렸고, 사실 여기서 지금 뭐 몇 개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이제 설명으로 이제 말로 이제 풀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index.php만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링크 돼갖고 뭐 이렇게 우리는 웹 서비스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되게 많잖아요. 페이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메인 화면도 있고 뭐 리스트가 나오는 화면도 있고 어떤 상세 뭐 상품 상세 정보가 막 나오는 화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죠. 이 웹 서비스 하나 안에서 네이버만 봐도 뭐 네이버에서 홈페이지가 홈이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웹툰으로 이동하면 웹툰 리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누르면 그 웹툰의 상세 정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페이지를 예를 들면 각각 그냥 이게 하나하나 이게 이제 PHP 파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의 PHP 이제 언어로 이제 웹 서비스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프로그래밍 했던 그런 게 아주 그 그러니까 고전적이라보다 옛날 방식인 거죠. 최초의 방식. 최초의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졌었고 이제 그렇게 개발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시사님, 벌써 9시가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끝내고 지금 반복하고 이러다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좀 뭔가 실습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게 또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방송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화면 전환하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각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PHP 파일 하나씩 막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HTML 문서하고 PHP 그 프로그래밍 영역하고 막 섞이잖아요. 그 문서 하나 안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아주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막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찾기도 어렵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건 거죠. 규모가 커졌을 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한 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이라는 것들이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PHP 프레임워크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뭔가 유명한 거, 많이들 쓰는 거가 이제 대충 2개 정도를 이렇게 찝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코드 이그나이터고 하나가 라라벨이라는 애.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가 이제 더 오래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라벨에 비해서 되게 더 구식이에요. 구식인데, 좀 더 이렇게 좀 이제